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비고찍기는 그와 반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발달한 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건 뭔 의미가 있느냐. 교육을 통해서 발달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비고찍기 생각이에요. 이게 비고찍기는 발달보다 교육을 우선으로 봤어요. 이게 비고찍기가 발달보다 교육을 우선으로 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협동. 그러니까 피아제는 발달 수준이 여기라고 한다면 이 수준에서뿐이 배움이 안 일어나죠. 근데 비고찍기는 이 수준에서 배움이 일어난다고 한 이유가 협동이다 그 말이에요. 교육보다 발달보다 교육을 우선으로 본 이유가 바로 이게 근거, 철학적 근거가. 그리고 이 밑에 영역이 이 영역이 뭐냐면 이게 공부예요. 사토마라부가 말하는 공부라는 것은 혼자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거. 그걸 공부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만남과 대화가 없어요. 여기서 교육이란 이 사람은 배움이라는 건 만남과 대화로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만남과 대화가 있어요. 이게 배움이라는 건 혼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보여요. 끊임없이 친구를 필요한다고 봤어요. 혼자 하면 이게 공부니까. 여기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만남과 대화를 통해 누구와? 다른 사람과.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선생님이나 친구 도움을 받아야만이 배움을 일어난다는 배움을 일어나는 영역이 바로 여기라고 했으니까. 이게 학교에서 다뤄야 할 영역은 뭐냐면 이 영역으로 봤어요. 학교에서 다뤄야 할 영역. 제가 여기 책 하나 갖고 왔는데 수업이 바뀌면 학교다. 이게 사토마라부가 쓴 책이거든요. 이 책이 이거 제가 책장사 같은데 책장사는 아닙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학교를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봐요. 제 얘기 한번 들어봐요. 학교란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친구와 협력하면서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준 높은 배움을 실현하는 곳. 지금 말한 것이 어떤 영역이에요? 이 영역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학교에서 다뤄야 할 영역이 이걸로 봤어요. 우선 이 정도만 하고 이거 뒤에 말해서 점프 과제와 연계시켜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밑에 보면 선결 과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그 교육사를 보면 말이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도 얘기하는 것이 혁신학교에서 하는 주제가 뭐냐면 수업이 뭐냐면은 아동 중심, 학생 중심, 배움 중심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의 역사를 보니까 1946년에 오천석 박사가 교과부 차관이었더라고요. 그때 이미 연구학교를 선정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아동 중심의 수업, 프로젝트 수업,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학교에서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 교육이 어떻게 냐면은 서울 효재초등학교에 가서 이걸 했더라고요. 내가 책을 보니까. 옛날부터 계속 장관만 바뀌고 대통령만 바뀌고 하면은 교육 혁신, 교실 개선, 수업 혁신 끊임없이 많이 부르짖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했냐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실패했는 걸로 보냐면 전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탑다운식 지시 명령해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탑다운식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누가 시키면 하기 싫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이게 억지로 막 시키니까 선생님들이 여기 교실에서는 열중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육개혁이라는 것이 지금도 수업 혁신이라는 것이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상호작용해서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다 그 헛구입니다. 안 그러나요?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상호작용이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한다면 다 헛구예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에서 전부 탑다운식으로 밀어붙이니까 선생님들이 열중시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혁신학교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전라북도에서는 수업 혁신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들은 자발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 말이죠. 밑에서 위에 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 한다 그 말이죠. 보존업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이 실패한 것은 선생님들이 열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은. 그러면 선생님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밑에서부터 움직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답은 딱 한 가지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자발성을 이끌어내지 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발성을 이끌어내지 않고는. 이게 지금 혁신학교 하는 혁신학교 그 수업을, 학교 방문해 보면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 학교는 혁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혁신학교예요, 사실은. 왜? 교감생이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교육청에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옛날 탑다운식으로 한다면 옛날하고 똑같이 돼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선생님들 자발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발성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학교가 선생님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려면 딱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학교가 민주화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민주화가. 여기에 선생님들 간에 소통이 잘 되고, 교감 선생님 간에 소통이 잘 되고, 가지고 모든 것을 협의해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식으로 학교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자발성을 거예요. 안 그러나요?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함께 가야 한다, 그 말이죠. 교육계획서 만드는데 교무부장, 연구부장 몇 사람이 그냥 추사추하고 만들어 놓으면 이거 선생님들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좀 늦더라도 선생님들이 선생님들하고 충분한 협의 토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계획서나 무슨 한 가지 계획서를 만들어내면 선생님들이 의견이 들어갔으니까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죠.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래서 꽃피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문화를 모르니까 혁신학교 하면서도 지금 뭐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런 식으로 되려면은 협의 문화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협의 문화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요즘 학교 문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이지. 특히 컴퓨터가 우리 사무의 중심이 되면서 학교 문화가 뭐라고 표현하면 고립되어 가고 단절되어 가는 학교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 간에도 동료 교사들 간에 이 얘기를 안 해요. 뭐만 쳐다보고 있느라고.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느라고. 그런 문화를 가르쳐 고립되고 단절되는 게 학교 문화다고 그렇게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놨던데 파커 파머라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을 쓴 파커 파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들은 혼자 있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힘들고 쉽게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같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 말은 그 말이잖아요. 요즘 선생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함부로 말합니까?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상처 막 퐁땅 받고 힘들어가지고 앉아있다가 또 종 치면 또 들어가가지고 또 상처 실컷 받고 힘 많이 받고 혼자 지치고 있다 가만히 있다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상처가 쌓여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선생님들 병나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상처받은 것을 옆 동료 선생님들과 모여가지고 협의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협의하는 문화가 꽃피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냐고 동료 교사들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 상처가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심리치료라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걸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심리치료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동료 교사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전문가로서 교사로서 전문성도 함양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생님들이 상처받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사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주는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떠냐? 학교 문화가 아까 얘기했지만 협의 문화가 싹트한다. 그 말이죠.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라고 하냐면 수업 친구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수업 친구도 마찬가지. 이 배움의 공동체 수업은 말이죠. 절대 보여주기 위한 수업은 안 해요. 일상 수업 그대로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놈 가두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창에 있을 때 항상 한 말이 뭔 말이었냐면 절대 좋은 수업 하려고 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좋은 수업을 보려고도 하지 말라고. 선생님도 여기서 수업을 쭉 잘하면 말이죠. 저거 앉아있는 선생님들도 부담 가요. 아이고, 나는 저렇게 수업 못 해요. 이게 나 수업 안 열어. 그런다고 그러죠. 수업을 열으려면은 좋은 수업 하려고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혁기 교수가, 청주대 이혁기 교수가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개 수업은 일상 수업보다도 훨씬 못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업대에 나온 학생들을 가르쳐 자기들은 불쌍하다는 소리를 했어요. 왜? 각본대로 움직이기가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각본대로 쉬워하니까. 그걸 보고 한 말이 그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수업대에서는 언제쯤도 지나야 아이들의 반짝거리는 눈빛을 볼 수가 있다 하면서 한탄을 했어요. 그 양반이 한탄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여는 것은 그냥 평상식 수업을 열어요. 배움의 공동체 수업은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배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또 마나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수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아이들의 배움을 키워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이들의 배움을 키워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배움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배움이라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또 마나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움이란 대상세계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일어나고 배움이란 타자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일어나고 배움이란 자기 자신과 만남과 대화